사용시험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앞 시간 벡터 해석학 10단계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된 강의인데, 에어리어, 아크랭스, 회전체의 서피스 에어리어, 그것들을 매개 변수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는 ft이고 y는 gt로 연결된 매개 변수 t에 의하여 x와 y의 점들을 xy 좌표상에 플로트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합시다. 즉 xy 좌표상에 x, y를 플로트했을 적에 이렇게 되어졌다. 이때 x는 이퀄 a부터 b까지 이 아래 면적을 구한다고 합시다. 당연히 이 곡선은 0보다 큰 곳에 있다고 합시다. y가 일단은 직각좌표계에서 했던 넓이 내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되 치환적분의 개념을 가져와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이 면적 A는 A부터 B까지 Y의 dx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이러한 치환에 의하여 다시 표현해 주면은 Y라는 것은 gt 그대로 넣어주고 dx라는 것은 f-t의 dt 이렇게 그대로 넣어줬다. 그러면은 적분 변수가 여기에서는 x에서부터 t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분 구간도 t로 나타내줘야 되겠지요. 고로 x가 a일 적에 그때의 t 값을 ta로 놓겠습니다. 즉 이 식으로부터 x가 a일 적에 t 값을 ta로 두게 되어지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죠. 마찬가지로 x가 b일 적에 t 값을 tb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a부터 b까지, 이 말은 ta부터 tb까지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매개 변수 곡선에 의하여 표현된 넓이 내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실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x는 r 코사인 t, y는 r 사인 t라고 할 적에 이 t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적거나 같을 때 x축과 매개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먼저 이러한 식으로 주어진 매개 곡선을 이 범위의 t에 대해서 다 플로트해 봅시다. 전부 다 점을 찍어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집니다. t 값이 0일 때, t 값이 2분의 파이일 때, t 값이 파이일 적에 xy 좌표상에서 점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점이 찍어지는 방향은 이렇게 되어지죠. 참고로 이 곡선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r인 반원이죠. 그러면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 그 말이죠. 고로 넓이 a라는 것은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gt는 뭐예요? gt는 r sin t이기 때문에 r sin t 적어줬고, 그 다음에 f't는 ft가 r cosine t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 sin t 그렇게 되어지고 dt 그대로 적었지요. 그 다음에 적분 영역 적어줘야죠. ta와 tb를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의 넓이를 구한다면은 직각좌표계에서 표현할 적에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r부터 플러스 r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r일 적에는 t 값이 파이이고, x가 플러스 r일 적에는 t 값이 제로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ta는 파이, tb는 제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적분을 해야죠. 그래서 r은 일정하기 때문에 r은 적분기호 앞으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어지고, 사인 제곱 t를 파이부터 0까지 적분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최종적인 이것의 값은 2분의 파이 r 제곱 그게 되어지죠. 2분의 파이 r 제곱이라는 넓이는 윗 반원에 대한 넓이지요. 그러면 온전한 원에 대해서는 밑에 반원의 넓이까지도 다 더해줘야죠. 고로 밑에 반원까지 다 더해주면 파이 r 제곱 원의 면적 내는 공식 맞지요. 그 다음에는 아크 랭스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호 길이, 무엇에 대한 아크 랭스, 매개 변수 커브에 대한 아크 랭스를 구해보겠다 그 말이야. 이것도
치환적분법 개념을 사용해서 그대로 한번 구해보고 나중에는 치환적분 같은 거 일체 소용없이 오리지널 4개의 곡선 가지고 아크 랭스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직각좌표계에서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치환적분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랭스 L이란 것은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라지 F'의 제곱의 dx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앞 시간에 했지요. 앞 시간 거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 보세요. 이럴 적에 라지 F'X는 y는 라지 fx로 표현이 되어졌다고 가정했을 적에 y의 도함수가 라지 f'x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에도 당연히 x는 ft, y는 gt 그렇게 되어진다고 가정을 할 거야. 즉 말해서 여기에서 표현법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매개 변수인 t의 함수 형태로 나타내 줘야 되겠지요. 자, A부터 B까지는 T의 관점에서 보면은 TA부터 TB까지죠. 단 A라는 것은 스몰 f의 T의 A이고 B라는 것은 스몰 f의 T의 B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X는 스몰 ft이고 Y는 스몰 gt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아크랭스 L을 구할 적에 라지 fx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x와 y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적에 라지 fx야. 즉 라지 fx를 한번 미분한 것을 제곱을 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직각좌표계에서 값을 매개 변수 t의 값으로 그대로 표현을 해주면은 적분과는 ta부터 tb까지 되어지고 루트는 그대로 적어주고 라지 f'x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g't 나누기 f't 배웠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dx라는 것은 f't의 dt 그렇게 된다는 거 익히 알고 있죠. 여기 보세요. 이것을 전미분하면은 dx는 f't의 dt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 식으로부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경우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스몰 f't가 0보다 크다. 즉 TA부터 TB 그 구간에서 스몰 ft 프라임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스몰 f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이쪽이가 곱해주면은 g 프라임의 제곱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TA와 TB 구간에서 스몰 f 프라임이 0보다 더 작다. 0보다 더 적은 것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럴 적에는 약간 수식을 바꿔줘야 되죠. 이 수식에서 스몰 f 프라임이 0보다 더 작다고 했기 때문에 스몰 f 프라임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동시에 이 적분 구간을 서로 바꿔줘 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스몰 f 프라임은 드디어 0보다 커졌기 때문에 얘가 제곱이 돼서 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스몰 f 프라임의 제곱은 그냥 f 프라임 제곱하고 똑같지요. 바로 얘가 요리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냥 f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이것은 g 프라임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dt 그것만 남지요. 여전히 적분 구간은 tb부터 ta 그렇게 되어집니다. 실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x는 이렇게 주어지고 y는 이렇게 주고 t의 구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우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호우 길이를 구한다고 했을 적에 직각좌표계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r부터 플러스 r까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우 길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우 길이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한 것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각좌표계에서 0부터서 r까지 해놓고 루트 1 플러스 라지 f 프라임 x의 제곱의 dx 그렇게 적어주죠. 왜? y는 라지 fx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x가 제로일 적에 t값이 뭔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수식으로부터 x가 제로일 적에 t값이 2분의 파이가 되어지죠. 고로 x가 제로일 때 t값은 2분의 파이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x가 r일 때 t값은 제로가 되어지죠. x가 r일 때 t값은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적분 구간은 바꿔줬고, 그 다음에 루트 해놓고 1 플러스 라지 f 프라임 x의 제곱은 스몰 f 프라임 분의 스몰 g 프라임 전체의 제곱, 그렇게 되어진다겠죠. dx는 f 프라임의 dt. 여기에서 이제 f 프라임을 이 속으로 집어넣어 줄 적에 f 프라임 값이 0보다 큰가 작은가 그걸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f 프라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x가 ft이기 때문에 f 프라임이라는 것은 x 프라임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는 r 코사인 t 그렇게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x 프라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r 사인 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보십시오. 2분의 파이부터 0 구간 사이에서 f 프라임, 즉 x 프라임이 마이너스 r 사인 t이기 때문에 x 프라임이 0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것의 구간을 바꿔줘야죠. 그러면은 0부터서 2분의 파이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f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의 제곱 그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dt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f 프라임은 x 프라임인데 x 프라임의 제곱은 r 제곱 사인 제곱 t 그렇게 되어지고, y 프라임의 제곱은 r 제곱 코사인 제곱 t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r 제곱이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근호 밖으로 나오면은 r이 되어지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곧바로 요 dt 이것만 남겠다.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2분의 파이 r이 되어지죠. 정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호우 길이가 얼마? 2분의 파이 r이다 그 말이야. 이 원 전체의 원둘레는 얼마입니까? 2파이 r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값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죠. 정말해서 2분의 파이 r에다가 4 곱하면 2파이 r 맞지요? 이번에는 아까와 좀 다르게 치환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x를 r 코사인 t, y를 r 사인 t, 그리고 t는 0부터 파이 이렇게 놓았잖아요.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놔봤어. x를 r 사인 t로 놓고 y를 r 코사인 t로 한번 놔봤단 말이에요. 즉 말해서 x를 r 사인 t로 놓고 y를 r 코사인 t로 놓고, 그 다음에 t는 0부터서 파이 이러한 범위 내에서 y축과 매개곡선 사이의 넓이와 호우 길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t가 요 범위일 적에 x와 y 좌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모든 점들의 좌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일단은 t가 0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그냥 파이일 때 그러한 경우를 한번 보자. 그러면은 x는 0, r 0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y는 r 0 마이너스 r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빨간색 글자가 t 값이야. t가 0일 적에는 y는 r이고 x는 0. 즉 t가 0일 때는 y는 r이고 x는 0. 그 다음에 t가 2분의 파일 적에는 x는 r, y는 0이기 때문에 이쪽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t가 파일 적에는 x는 0, y는 마이너스 r이기 때문에 이 점이 되어지죠. 고로 이 매개 곡선은 t가 이 범위를 가질 적에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도는 이쪽까지가 되어지겠다. 이때 y축과 매개곡선 사이의 넓이 그리고 호우 길이를 구해보라고 했죠. 넓이는 바로 이것이 될 것이고 호우 길이는 이것이 되어지겠죠. 넓이는 이거 전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y dx 해가지고 x를 0부터서 r까지만 해줘 봅시다. x를 0부터서 r까지 해주면은 요 위에 있는 넓이만 나오겠죠. 즉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넓이만 되어지겠더라. 그러면은 구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넓이이기 때문에 이 넓이 곱하기 2 해주면 되어지겠죠. 0부터서 r까지 y dx는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고쳐줘 보겠습니다. x가 0일 때 t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x가 0일 때 t는 0이기 때문에 0. x가 r일 적에 t는 2분의 파이죠. 고로 t는 2분의 파이 그렇게 해주고
y 대신에 r 코사인 t 넣어주고 dx는 r 코사인 t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r 코사인 t의 dt 이게 dx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적분하는 것은 산수죠. 이걸 적분해 주면은 4분의 1 파이 r 제곱 그렇게 나옵니다. 원 전체 넓이가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4분 원의 넓이는 4분의 파이 r 제곱 맞지요? 이번에는 호우 길이 즉 아크 랭스를 한번 구해 봅시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원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자 그 말이요. 그러면 그 길이 L은 일단 직각좌표계로 나타내 보면은 0부터서 R까지, 즉 X가 0부터서 R까지 이 길이를 구해 갖고 곱하기 4 해주면은 전체 원둘레가 나오겠지요. 고로 0부터서 R까지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의 dx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공식이다. 4개 변수로 다 바꿔주면은 이제 다 t로 바꿔줘야죠. 그러면은 x가 0일 때 t는 제로죠. 고로 t는 제로 적어놓고 x가 r일 때 t는 2분의 파이죠. 고로 2분의 파이 적어주고 그 다음에 루트 해주고 1 적어주고 y 프라임의 제곱 그렇게 적어 놓았지요. y 프라임이라는 것은 라지 f 프라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f 프라임 분의 스몰 g 프라임 그렇게 되어지죠. y 프라임이라는 것이 고로 스몰 f 프라임 즉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r 코사인 t 스몰 g 프라임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r 사인 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거 전체의 제곱 그리고 f 프라임 t의 dt죠. f 프라임 t는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r 코사인 t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r 코사인 t가 0보다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요 안으로 들어와도 되겠다. 얘가 요리 들어오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t, 요리 들어오면은 r 제곱 사인 제곱 t만 남고 그 다음에 dt만 남지요. 고로 r 제곱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은 r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고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dt 하면은 2분의 파이가 되어지고 답은 2분의 파이 r이 되어지죠. 무엇이 0부터 r까지 이 곡선 길이가 2분의 파이 r이 된다 그 말이야. 여기에다가 4배를 해주면 2파이 r 원둘레가 되어지니까 맞지요. 지금까지는 각 좌표계에서 곡선의 길이 내는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진 방정식에서 곡선의 길이를 구해냈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환적분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즉 넓이 내는 공식을 사용을 할 적에는 반드시 치환적분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치환적분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먼저 직각좌표계에서 값을 적어주고 이 직각좌표계에서 값을 매개변수 t를 포함을 하는 치환적분으로 나타내주는 이러한 방법을 써야 된다 이거야. 무엇을 구할 적에는? 넓이를 구할 적에는. 그러나 아크랭스 즉 호우 길이를 구할 적에는 굳이 직각좌표계에 거치지 않고서도 곧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 호우 길이를 구할 적에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방법을 쓰세요. 괜히 직각좌표계에 거치면은 더 복잡해지거든요. 자, 호우 길이란 것은 시그마 i는 이코르 1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xi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대충 느낌은 와야 되죠. 원래는 여기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시그마 i는 이코르 1부터 n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곧바로 리미트 그것은 없애버리고 i는 이코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렇게 적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델타 xi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i의 제곱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x와 y가 매개변수 t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질 적에 xy 곡선을 xy 좌표상에다가 나타낼 수 있죠. 고로 x축과 y축 상에서 xy 점들이 이렇게 곡선을 이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 점에 해당되는 t값을 t0라고 놓고 이 점에 해당하는 t값을 t1이라고 놓고 이 점에 해당하는 t값을 t2로 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 점에 해당하는 t값을 tn이라고 놓겠습니다. 여기서 t0, t1, t2 이것들 간격은 일정은이 두겠어요. t의 간격은 일정은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 t의 간격 동안에 해당하는 델타 x와 델타 y의 간격은 일정해야 안 하죠. 즉 t0와 t1에 해당되는 이러한 경우에 델타 x는 이것이고 델타 y는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t1과 t2 사이에는 델타 x는 이것이고 델타 y는 이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4개의 변수로 표현된 xy 좌표계에서는 일정한 간격 델타 t에 대하여 델타 x와 델타 y가 둘 다가 일정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의의 ti점에서의 x축 방향으로 중분 델타 x와 y축 방향으로 중분 델타 y를 델타 x의 i, 델타 y의 i 그렇게 적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소 아크 랭스들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으로 근사가 가능하죠. 고로 미소 아크 랭스 길이인 루트 델타 xi의 제곱 더하기 델타 yi의 제곱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이러한 미소 빗변들의 전체적인 합이 바로 호우 길이 L이 되어지겠죠. 자, 이렇다면은 여기에서 델타 t가 무한히 제로로 가게 되진다면은 델타 xi와 델타 yi가 역시 제로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실이야.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dx의 i의 제곱은 f't의 제곱에 d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또 dyi의 제곱은 g't의 제곱에 d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 식으로부터 dx라는 것은 f't의 dt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매우 작은 dxi와 dyi 값으로 접근했을 적에 델타 xi의 제곱은 f't의 제곱 곱하기 dt의 제곱 그렇게 나타낼 수 있고 델타 yi의 제곱은 g't의 제곱 dt의 제곱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dt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은 ta부터 tb까지 루트에서 이렇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것을 계산을 할 적에 t값의 범위는 ta보다는 크고 tb보다는 작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이제 사이클로이드 한 주기 곡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사이클로이드라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들에서 했죠. 즉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매개방정적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 형태는 x는 r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y는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의 곡선을 xy 좌표상에서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했을 때에 곡선이 이렇게 계속 나가죠. 그래갖고 이쪽은 0, 이쪽은 2파이 r, 이쪽은 또 4파이 r 그렇게 나가죠. 이럴 적에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길이를 구해보라 그 말이야. 그 길이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이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자, f'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이잖아요. f', 즉 f'은 x'이죠.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r 해놓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r 해놓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것이 f'의 제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g'의 제곱이 되어지죠. g'은 y'이 되어지죠. y가 g이기 때문에 고로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r 사인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r 사인 세타의 제곱에 d 세타 그렇게 되어진다. 왜? 얘가 dt가 있죠. 고로 d 세타. 여기서는 매개 변수가 지금 사이클로이드에서는 제가 세타로 놨죠. t 대신에. 고로 이제 이것만 풀면은 되어지죠. 이때 적분 구간이 0부터서 2파이죠. 어떤 사람들은 0부터서 2파이 r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왜 조심하느냐? 이쪽이 x축이잖아요. 적분을 dx로 할 적에는 당연히 적분 구간이 2파이 r이지만 지금은 적분 변수가 뭐예요? 매개 변수 세타잖아요. 즉 말해서 이 수식에서 x가 2파이 r이 되어지면은 세타가 무엇이 되어진다? 2파이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타는 0부터서 2파이까지 루트 이렇게 쫙 해주고 이걸 다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죠. 반각의 공식에서. 다시 한번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2하고 여기 2하고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그냥 2가 되어지죠. 고로 2r 적어놓고 0부터 2파이까지 적어놓고 절대치 사인 2분의 세타 d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0부터서 2파이 사이에 사인 2분의 세타 값은 0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치를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2r 해놓고 0부터서 2파이까지 사인 2분의 세타의 d세타 이걸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8r이 나오거든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 8r이다 그 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마야? 이것은 2r이죠. 즉 바퀴의 지름이다 이거요. 여기서 또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곡선의 길이를 구할 적에는 이 정적분의 하한과 상한이 무조건 하한이 상한보다 더 작습니다. 여기에서 매개변수 t가 ta보다는 크거나 같고 tb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 범위로 한정이 되어져서 매개 곡선이 그려졌을 때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함에 있어서 정적분을 할 적에 하한은 무조건 상한보다 더 작은 값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아크 랭스를 사용을 해서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하는 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하는 법을 했기는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매개 변수를 사용한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의 표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2파이 y dl 그렇게 구한다고 했죠. 그것을 적분한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dl이란 것은 아크 랭스를 나타내는데 그 아크 랭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치환적분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아크 랭스 이 공식을 사용하겠다 그 말이야. 이 공식을 사용을 할 적에는 무조건 매개변수 t가 하한과 상한이 있는데 하한이 바로 인테그랄의 하한에 오고 상한이 인테그랄 상한에 오고 그런다고 했어요. 이 공식을 그대로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회전체의 표면적 구하는 공식 x는 ft이고 y는 gt이다. 이때 x와 y에 의해서 플로트 되어지는 xy 평면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매개 변수 t의 범위가 ta보다는 크거나 같고 tb보다는 적거나 같다고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이러한 매개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개 변수 t의 범위가 ta보다는 크거나 같고 tb보다는 적거나 같다라고 했을 적에 회전 곡면의 표면적 s를 구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매개 곡선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매개 곡선 중에서 X축상에서 X1과 X2로 한정되어진 이 영역의 매개 곡선을 X축상에서 회전시켜 가지고 그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회전체의 표면적은 직각좌표계로 나타내면은 이쪽이 X1이고 이쪽이 X2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2파이 Y의 dl 이렇게 나타내지죠. 그런데 이것을 매개 변수로 나타내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까 치환적분법에서는 이 X1에 해당되는 T의 X1을 구하고 X2에 해당하는 T의 X2를 구하고 막 그리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아크 랭스를 구하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할 적에는 이 DL에 해당하는 하하는 무조건 이 T의 범위가 작은 이 값, 즉 TA를 넣는다고 했고 상하는 T의 최대값을 여기다 넣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TA부터 TB 이렇게 되어집니다. 적분 구간은 무조건. 그래가지고 2파이 Y인데 Y가 G이기 때문에 2파이 G 그렇게 놓고 DL은 방금 여기서 했다시피 루트 F-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이 지금 X1, X2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X1, X2와 여기에서 TA와 TB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X1에 해당되는 매개변수 좌표를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의 T1은 X1 그렇게 되어지죠. X2에 해당하는 매개변수 좌표를 T2라고 한다면은 F의 T2는 X2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TA라는 것은 어떤 값이냐? T1과 T2 중에서 작은 값이 TA가 되어지죠. 그리고 T1과 T2 중에서 큰 값이 TB가 되어지죠. 왜 그래? 여기서 T의 범위가 그렇게 된다고 확정 지어놨기 때문에 고로 이제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구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임을 증명하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구 표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쓰려고 하냐면은 반원을 그려놓고 이 반원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을 때 그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함으로써 구 표면적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선에 이 반원에 해당되는 매개변수 방정식을 적어야 되겠지요. 이 반원에 해당되는 매개변수 방정식을 X는 R 코사인 T로 놓고 Y를 R 사인 T로 놨을 적에 만약에 T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 반원을 싹 다 커버를 하죠. 즉 말해서 T를 이렇게만 할당을 해주면은 X와 Y가 이렇게 정의되어졌다고 했을 적에 이 반원을 다 메꾼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T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다면은 TA에 해당되는 것은 제로, TB에 해당되는 것은 파이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반원을 전체 회전을 시켜보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꾀가 들어가지고 이 반원을 다 회전시킬 것이 아니라 4분 원만 회전시키려고 한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만 회전시켜 갖고 나중에 곱하기 2를 해줘 버리면은 구 표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회전을 시키려고 한다. X축을 중심으로.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면은 이쪽에서 T값은 제로, 이쪽에서 T값은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TA는 제로, TB는 2분의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표면적 S는 이 공식을 그대로 쓸 거야. TA라는 것은 제로, TB는 2분의 파이 그렇게 쓰고 또 2파이 G 그렇게 되어지죠. 2파이 해놓고 G에 해당된 것이 뭐예요? Y죠.
y는 r sin t, 고로 r sin t 적어 놓고, 그 다음에가 루트 f'의 제곱은, 즉 f'은 x를 미분해 놓은 거니까 이것을 t로 미분을 해 놓으면은 마이너스 r sin t인데, 그것을 제곱하면은 r 제곱 sin 제곱 t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g'의 제곱은 g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하면은 r 코사인 t인데, 그것을 제곱을 하면은 r 제곱 코사인 제곱 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두 개를 더해 놓으면은 r 제곱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근으로 빠져나오면 r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결국은 rtt만 남겠다. 고로 rtt만 남겠다. 그러면은 이것을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져서 최종은 2파이 r 제곱이 되어지겠다. 즉 말해서 이 4분원 있죠. 이것을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 표면적이 2파이 r 제곱이니까 이 전체를 회전시켰을 때의 표면적은 2파이 r 제곱 곱하기 2 해주면 되어지죠. 고로 4파이 r 제곱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표면적 4파이 r 제곱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